자, 새해를 맞아 부산을 이끌어가는 리더들 초대해서 2024년 새해 전망과 각오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신년 초대석,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시당위원장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직접 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부산 시민들께 새해 인사부터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CBS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 그리고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서은숙입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특히 정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민들과 더 가까이 소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새해 벽두부터 엄청난 일이 발생했잖아요. 네.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방문했다가 이 피습을 당했는데 일단 상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퇴원을 하셨는데 네. 지금 상황과 컨디션 어떻습니까? 퇴원을 하셨고요. 어쨌든 한 8일 정도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회복기에 들어가셨는데 앞으로 이제 예우도 지켜보셔야 되고 또 요즘 대학병원들이 그렇게 오래 입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계속해서 요양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소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일 현장에서 흉기에 의한 피해를 입으셨기 네. 때문에 육체적인 어떤 이 피해도 있지만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되게 그렇군요.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날 현장에서 네.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네. 당일날 이제 그 칼을 맞고 쓰러지신 그때부터 제가 대표님을 뵀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고 현장에서 얼굴이 이렇게 하얗게 질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셨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아니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이재명 대표님 완전 지근거리에 계셨나 봐요? 네, 제가 바로 옆에 있다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다가 기자들하고 이제 네. 그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는 옆으로 좀 빠졌죠. 네. 그래서 옆에 다른 의원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소리가 가해자가 이제 그 하고 나서 네. 소리가 막 들리고 우왕좌왕할 때 바로 대표님께 뛰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칼을 맞고 쓰러지신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사람을 잡고 체포했죠. 흉기까지 그 자리에서 또 이제 우리 유삼영 총경께서 현장에 네. 있어가지고 이제 흉기도 수습하고 했는데 그때 저희는 현장에서 이제 그게 칼이라는 걸 알았고요. 네. 굉장히 뭐 네, 하여튼 굉장히 많이 위원장님께서도 놀랐습니다.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또 걱정이 네. 됩니다. 뭐 네. 이건 좀 뭐 당황스럽고 또 당혹스러운 사건이긴 한데 그 이후에 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 또 네. 헬기 이송과 관련해서 특혜 시비 네. 또 지역 의료계 무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 사건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살인 미수 사건, 암살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런 사건은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동안에 뭐 정치인에 대한 여러 가지 위협이나 위해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뭐 연습까지 하면서 그리고 그렇죠. 여러 번 시도까지 하면서 계획된 이런 행위는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목숨이 의사들의 전원으로도 0.5mm만 칼을 찔린 위치가 네. 0.5mm만 비껴났어도 위험했군요. 큰일이 날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목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건을 두고 저는 아주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 우리 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이 가해자는 아무런 개인적 원한도 없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계획해서 이런 일들을 자행하게 됐는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고민하고 집중해야 될 지점인데 사실 이제 언론이나 네. 많은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것들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네. 이재명 대표가 병원을 정하는 과정도 서울의 의료 기술이 더 뛰어나고 부산이
의료기술이 떨어져서 이런 것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가족의 지지와 보호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의료진과 협의해서 내려진 결정이고요. 그 결정은 다른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은 오로지 가족의 선택이었다. 가족과 의료진의 협의하에서 나온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야말로 천운이지 않았나. 네.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총선 얘기를 좀 해보죠. 이 투표율이 불과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뭐 집권여당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지율이 30% 박스권 안에 갇혀 있어요. 제1야당이 이제 당연히 반사이익을 받을 만한데 기대할 만한데 민주당 역시 지지율이 답보 상태거든요. 부산에서도 크게 분위기가 다르지 않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삶의 하루하루 그리고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든데 네. 굉장히 정치인들이 한가로워 보이는 거죠.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보다는 네. 단순히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이게 서로 증오의 말들을 쏟아내는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보시기에 정치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또한 네. 이런 어떤 이 정치 환경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은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더 많기는 하지만 네. 야당도 책임 또한 있죠.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국민의 민심이겠지만 민주당 또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민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좀 더 세심하게 저는 현장에서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야당이 네. 어떤 여당의 실책에 기대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실력으로 시민들에게 평가받고 또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네. 민주당이 지난 2년간 제가 시당위원장이 되고 나서 그런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축적해 왔고 네. 그런 것들이 이번 총선에서 부산 시민들께 평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총선 전망도 여쭤보고 싶은데 18석이잖아요. 네. 몇 석이나 차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부산이 18석인데 민주당이 3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조금 치중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좌우의 날개가 이게 좀 맞아야지 든든하게. 예, 균형 감각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나가려는 힘과 그것을 견제하려는 힘이 작동돼야지만 부산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민주당은 내년에 18석 중에 9석을 9석, 목표로 절반. 네. 지난 2020년 선거에서 네. 민주당의 득표율이 44%였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18개 지역구에 비추어 보면 한 7석 정도의 득표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후보 그리고 부산 시민들과 함께 호응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지금의 어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올해 민주당의 성적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나은 성적표를 거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가 그동안 해왔는데 이제 잘 마무리해서 시민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해서도 여쭙고 네. 가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형준 시장이 이 시간 인터뷰에서 정부 고시까지는 끝났고 이 산업은행법만 개정하면 부산 이전이 가능해지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법 개정에 영 미온적이다. 네. 사실상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 시당에서야 뭐 당연히 애를 쓰고 계실 텐데 중앙당 지도부의 의중은 또 산업은행 부산으로 올 수 있는지 여러 시민들께서 궁금해하는데 네. 위원장님으로서 좀 얘기해 주시죠. 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네. 부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약속한 그런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부산 발전에는 저는 사실은 여야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산업은행도 반드시 부산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산업은행 문제의 핵심은 여야 간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저는 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서울의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들은 공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떤 이 정책적인 지방 이전 그 국가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단 한 번도 순조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늘 반대에 부딪히고 또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네.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얼마나 노력을 했나. 라는 것이 조금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로만 지방시대를 얘기하고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외치면서 정작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네. 산업은행 노조나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제대로 설득하거나 노력한 게 무엇이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총리나 이런 주요 결정권자가 산업은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전북의 의원들이 네. 새만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전원이 삭발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에 와서 엄청난 압력과 투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일정하게는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삭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사생결단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결의인 된다. 거죠? 예, 네. 그 결의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방으로 이전이라는 것이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도 자꾸만 이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어떤 정쟁의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서 줬으면 좋겠고요. 민주당 부산시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드시 실현해낼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중앙당과도 싸울 것이고요. 네. 서울의 국회의원과도 싸워서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지난 정부의 약속이기도 했던 네.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은행을 정쟁의 도구로 쓰지 말자. 네, 네. 여야의 갈등이 아니라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맞습니다. 벌어지는 네. 모습이다. 네. 네, 더 노력하자 이렇게 네. 좀 갈무리하죠. 자, 끝으로 부산 민심을 향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번 총선이 갖는 의미 왜 민주당에 하는가 이렇게 좀 여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를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영이나 이념만 보고 하는 그런 정치를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가 국민을 앞에 두고 서로 경쟁해야 나라가 나아진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의 삶도 나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에서도 우리 시민들께서 정치가 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민주당 그리고 또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온 민주당 그리고 준비된 후보들에게 부산 시민들께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 시민들을 배신하지 않고 시민만 바라보면서 부산에서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매거진 비 신년 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